자, 여러분 교재 59페이지의 탄력성의 개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탄력성에 있어서의 개념을 보면은 이 탄력성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수위의 탄력성이 세 가지가 나와요. 수위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잘 수식 공부를 좀 해두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이 계산 문제가 또 출제하는데 두 문제 나올 수도 있고 한 문제 나올 수도 있는데 뭐 여러분 20회 시험이나 24회는 두 문제 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시험 문제에 계산 문제도 우선 출제되는 단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잘 정리를 또 해둬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 탄력성이라는 개념은 이 물리학의 탄력성의 개념을 경제 이론에 도입을 한 내용인데 이 자극을 주었을 때 그 나타나는 반응을 보는 겁니다. 자, 이때 자극이 주어졌을 때 반응이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면은 탄력적이라고 하고, 이 자극을 주었는데 이 반응이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비탄력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자극을 우리는 가격이라고 보면은 이 반응을 우리는 수요량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가격이 변화하는 거죠.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면 탄력적이라고 하고, 이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하면 비탄력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우선 탄력적, 비탄력적 용어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관련해서 이 수요에 있어서 우리가 가격 탄력성부터 우선 하나 보면은, 자, 이 수요에 우리가 가격 탄력성에 대한 내용이죠.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 P라고 우리가 합니다. 가격은 P고 E는 탄력성의 개념. 자, 그러면은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이 자극을 주는 가격은 이 분수식의 분모 들어오고, 이 가격은 분모로 들어오고,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은 분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 즉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이 몇 프로 변하느냐,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이 몇 프로 변화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인데, 자,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줄어들어서 이 값이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음수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줘서 플러스로 만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우도 있죠. 자, 여러분의 아파트 가격이 평당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오른다. 이렇게 가격이 변동분이 나오면요, 이 수식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수식을 이용하죠. 이 기준이 되는 원래의 가격에 대해서 이 가격의 변동분인데, 이 기준이 되는 원래의 가격을 P라고 보고 가격의 변동분을 델타 P라고 보죠. 근데 변화율을 구할 때는 여기에 뭐를 100을 곱해야 퍼센티지로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기준이 되는 원래 수요량, 자, 원래 기준이 되는 우리가 수요량이 Q라고 하면은 또 수요량이 얼마만큼 또 변동했느냐, 이 수요량의 변동분을 우리는 델타 Q. 여러분, 이 델타는 증분이라는 얘기죠. 뭐 여러분이 1000세대에서 1300세대로 변했다면 300세대가 변동분입니다. 자, 여기 또 100을 곱해줘야 또 퍼센티지로 가는데, 이 100은 서로 이렇게 뭐가 되죠? 약분이 되니까 이것은 들어가지 않아도 관계없겠죠, 100은.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을 또 씌워주면 됩니다. 자, 이 변동분 주어지는 거죠. 이렇게 주어져서 계산하는 문제, 이런 형태로 주어져서 계산하는 문제는 20회 시험에 출제를 했고요.
그리고 왼쪽에 이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시험에 우리가 15-1회 시험, 우리가 21회 시험, 22회 시험, 25회 시험에 출제를 했어요. 요 수식을 이용한 문제. 자, 그러면은 시험 문제에 하여튼 계산 문제가 자주 출제를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우리가 60페이지로 이제 넘어오면은 여러분이 거기에 5번 문제가 나와요. 자, 5번 문제 보니까 뭐가 나오죠? 자, 5번 문제를 봤더니 어떤 문제? 자, 오피스텔 수익 가격 탄력성은 얼마? 2.02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라고 한다? 오피스텔 가격이 몇 프로? 4% 오르면 어떻게 되냐? 자, 여러분 오피스텔 수익 가격 탄력성에서 오피스텔 가격이 몇 프로 올랐어요? 4% 올랐죠. 오피스텔 가격이 4% 오르면은 오피스텔 수요량, 오피스텔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수요 법칙에 따라 줄어듭니다. 그런데 얼마? 수요 가격 탄력성 얼마? 2죠. 그러면 오피스텔 수요량은 양변에 4% 곱해주니까 4%에 1을 곱해주니까 얼마죠? 8% 뭐 한다? 8% 뭐 한다? 감소한다. 그럼 정답이 8% 감소한다. 4번 정답이죠. 이 기본적 개념을 물어요. 예? 이 정도 뭐 요게 25회 시험에 출제했거든요. 25회 시험에 우리가 출제된 문제들이 기본적 개념을 묻고, 그럼 21회 시험은요 어떻게 출제됐냐? 이렇게 출제했거든요. 가격이 여러분 우리가 5% 하락을 했다. 5% 하락했을 때 수요량은 7% 증가했다. 그럼 얼마? 5% 하락을 했을 때 7% 수요량이 증가하니까 얼마죠? 5분의 7이니까 얼마? 1.4. 그거는 21회 시험에 출제했어. 기본 개념. 숫자만 들어가면 돼요. 기본적 개념을 묻는 문제를 출제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계산 문제 예습을 해봤고, 그럼 이 수익 가격 탄력성의 크기와 이 그래프상의 특징을 한번 보면은, 자, 이 수익 가격 탄력성이 1이다. 여러분, 수익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 이 말은 뭐죠?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이 5% 변했다. 그럼 1%, 5%니까 5죠. 1보다 크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탄력적. 자, 이 탄력적이라는 용어 아까 배우셨죠?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면 탄력적인데, 그럼 탄력적일 때 그래프는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 탄력적일 때 그래프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뭐 어떤 형태? 완만하다.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이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이 점이 A점에서 이 가격과 수요량 이렇게 지금 이 가격에서 수요량이 이만큼 돼요. 그런데 가격이 하락을 했어요. 자, 거기 여러분 가격이 이렇게 약간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는데 수요량은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렇게 대폭 수요량은 늘어나고 있죠. 이런 경우를 탄력적. 자, 그런데 수익 가격 탄력성이 0과 1 사이에 있다. 즉 가격이 1% 변했는데 수요량이 0.2% 변한다. 그러면 0.2가 되겠지. 이런 경우는 우리는 또 비탄력적이란 말이죠. 비탄력적. 비탄력적이란 것은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경우인데, 자, 이런 경우는 이런 거죠. 우리는 가격과 수요량을 보면은요, 기울기가 이렇게 급한 경우를 얘기해요. 급한 경우. 자, 급한 경우는 비탄력적이다. 자, 지금 이 A점에서 이 가격순에서 수요량은 이만큼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격이 대폭 하락을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가격 변에 민감하지 않다 보니까 수요량 증가폭이 이렇게 미미해요. 이런 경우를 비탄력적.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완만하면 탄력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수익 가격 탄력성이 무한된다. 이런 무한대라는 수가 점점 커지는 상태인데, 이때는 탄력적 앞에 뭐를 붙여요? 완전자를 붙여요. 완전 탄력적. 완전 탄력적일 때는요, 가격이
1% 변해도 수요량이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분자가 무한대로 간다는 것은 이 그래프가 이렇게 수평선입니다. 수평선일 때 가격이 약간만 변해도 수요량은 무한 탄력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선 형태, 이렇게 수평선 형태가 되면은 완전 탄력적이다.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제로다는 건 뭐죠? 제로일 때는 앞에 비탄력적 앞에 뭐를 붙이면 돼? 완전자를 붙여.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어떻게 제로라는 건 어떻게 돼? 분자가 제로니까 전체 값이 제로죠. 그럼 수요량 변화율이 얼마? 제로예요. 이럴 경우는 수요량 변화율이 제로라는 것은 수요량이 고정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수요량이 고정됐으니까 변화율이 제로지. 이런 경우인데 이렇게 수요 곡선이 수직선의 형태가 되면은 완전 비탄력적이 돼요. 수요량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 자, 그럼 단위 탄력적이라는 게 수요 가격 탄력성이 1이다. 자, 수요 가격 탄력성이 1이다. 수요 가격 탄력성이 1인 경우를 단위 탄력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죠. 자, 단위 탄력적일 때는 이 가격과 이 수요량 사이에 있어서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직각쌍곡선.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직각쌍곡선 형태가 되면은 이때를 단위 탄력적. 그럼 직각쌍곡선은요, 가격과 Y축인 가격과 X축인 수요량을 곱하면은 일정한 상수가 나와요. 직각쌍곡선의 수식의 형태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은 그래프와 이 탄력성 관계를 잘 이해를 좀 우선 기본적으로 해 두시고, 자, 그러면은 이 수익 가격 탄력성과 총수입 관계인데, 자, 여러분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뭐가 돼요? 여러분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총 수입이고,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뭐죠? 총 지출액이지. 그럼 요것은 뭐 서로 임차인이 100만 원 지출하면 100만 원 수입이지 뭐 같을 수밖에 없는데, 이 총 지출액은 뭐를 곱해주면 돼? 가격에 뭐를 곱해주면? 수요량을 곱해주면은 총 수입, 총 지출액입니다. 가격의 수요량을 곱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요 내용을 한번 볼까요? 탄력적일 때 한번 보세요. 탄력적일 때 이 가격 총 수입에 있어서 탄력적입니다. 자, 탄력적일 때 가격이 하락을 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하락을 했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이 가격에서 수요량 곱한 이 흰 면적이 총 수입인데,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탄력적일 때 대폭 민감하게 반응해서 증가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최초가 요거거든요. 최초가 이 파란 부분이 최초인데, 문제는 가격이 하락하면 이 가격과 수요량 곱한 이 노란 부분의 면적, 이 노란 부분의 면적이 또 총 수입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가격이 하락을 했을 때, 하락하기 전에는 파란 게 총수입인데 하락한 이후에는 노란 면적이 총수입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하면은 수요량이 대폭 늘어서 총수입은 뭐한다? 증가를 하고, 반대로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대폭 줄어들어서 총수입은 감소를 하겠죠. 이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또 20회 시험에 또 지문으로 또 한번 출제를 했었습니다. 자, 비탄력적으로 갑니다. 비탄력적일 때는 또 요 면적, 요 파란 부분에 이 면적이 총수입이에요. 자, 이때 이 가격일 때 수요량 곱한 이 면적이 총수입인데, 가격이 대폭 하락하면 비탄력적일 때는 수요량 증가폭이 미미하죠. 그럼 이 가격과 이 수요량 곱한 이 노란 면적이 총수입인데 원래 면적보다는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가격이 대폭 하락을 하면은 총수입도 뭔다? 줄어들고, 가격이 대폭 오르면은 수요량 감소폭도 미미해서 총수입은 뭔다? 증가를 합니다. 탄력적과 좀 다르죠. 자, 단위 탄력적으로 갑니다. 자, 직각쌍곡선 형태인데, 자, 이 가격과 이 수요량 곱한 이 면적이 지금 총수입이죠. 그래서 총수입은 바로 이 부분이
총수입입니다. 총수입. 그런데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수요량은 이만큼 증가를 하는데 이때 이 가격과 수요량 곱한 이 면적이 총수입이에요. 근데 이 노란 면적과 파란 면적은 똑같아요. 왜냐? 이게 총수입인데 총수입은 일정 불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단위 탄력적일 때는 직각 쌍곡선이기 때문에 가격이 내리든 오르든 가격 변화에 관계없이 총수입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내용이 여러분 교재에 우리가 62페이지에 거기 위에 표에 대한 설명이 바로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이 보면은 거기에 대체재가 나오죠. 여기 보면 대체재가 없는 상품보다는 대체재가 있는 상품일수록, 또 대체재가 적은 상품보다는 대체재가 많은 상품일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전보다 더 커진다. 탄력적입니다. 자, 여러분 대체재가 없으면요, 소비자가 상품 소비에 불만이 있어도 이동을 못해요. 근데 대체재가 있으면 바로 즉시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그럼 바로 즉시 이동할 수 있으면 탄력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기억 지문, 대체재 이 지문이요, 우리 수요는 대체재가 중요한데 시험 문제에 벌써 3번 우리가 출제를 한 지문이에요. 기억 지문이에요. 상당히 대체재가 중요하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상품 가격이 가계의 소비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가계의 소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탄력적이 돼요. 탄력적. 또 상품의 일상생활의 중요성을 보면은 농산물이라든지 생활 필수품은 어떻게 돼요? 가격이 폭등 폭락을 하든 일정한 양은 소비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탄력적이야.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비탄력적 상품이 되고요. 사치품은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대폭 줄어들어. 왜냐? 사치품은 가격이 올라도 없어도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어. 그래서 사치품은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탄력적 상품. 자, 기간이 짧은 단기보다 기간이 긴 장기로 가면 갈수록 대체재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장기로 갈수록 탄력적인 상품. 자, 그리고 이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토지 특성에 따라 용도의 전환이 쉬우면 대체재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서 뭐가 돼? 탄력적이 되고. 자, 23회 정답이 여기서 물었죠. 자, 주거용 부동산은 특정 입지 조건을 요구하는 상업용 부동산이나 공업용 부동산에 비해서 주거지역은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 많아요. 많다 보니까 뭐가 돼? 우리는 탄력적인 상품. 요걸 23회는 비탄력적으로 출제했어요. 주거용 부동산은 탄력적입니다. 자, 그 내용은 23회 정답으로 한번 출제를 했어요. 뭐 기본적인 그 몇 가지 개념이고, 뭐 나중에 정책 가면 또 신규주택, 재고주택 용어는 배울 테니까 그때 가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63페이지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 자, 두 번째 수요의 소득 탄력성입니다. 자, 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을 우리는 소득은 인컴, 이 I로 표현하는데, 또 자극을 주는, 이 자극을 주는 소득은 또 뭘로 가요? 자극을 주는 소득은 분모로 가고,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은 분자로 갑니다. 그래서 이 소득의 변화율, 자, 이 소득의 변화율에 대해서 이 수요량의 변화율, 자, 소득의 변화율에 대해서 수요량의 변화율, 요걸 하는데, 소득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이 몇 프로 변하는가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자, 소득이 증가했을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상품 뭐라고 배웠어요?
소득이 증가했을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상품 정상제인데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플러스니까 0보다 크죠. 이때의 상품을 우리는 정상제. 소득이 증가했을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상품 정상제. 19회 시험에 출제를 했었죠.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자, 14회 시험에 출제했었죠. 16회 시험 또 요 개념을 물었었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10 관련해서 9회 시험에 또 출제했는데 여러분이 우리 관련해서 17회 시험 이면 또 정상제 관련해서 또 출제를 했었고요. 19회 시험에 있어서 19회 시험과 24회 시험 요 두 시험은요. 요거는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 두 개 연결해서 문제를 물었는데 난이도 상인 문제를 출제했어요. 19회, 24회 시험에서는. 그래서 개념을 묻는 문제를 많이 출제를 우선 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시험에 쟤들이 자주 낸다는 얘기죠. 결국 소득 탄력성에 관련된 문제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소득이 증가를 할 때 오히려 수요량이 줄어드는 상품은 화살표가 반대로 변동하면 마이너스. 그럼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줄어드는 상품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열등제라고 하고, 자, 제로가 된다. 제로. 자, 소득이 증가했을 때 수요량 변화가 없다. 수요량 변화가 없는 상품은 중간제 또는 중립제라고 해. 중간제, 중립제인데 이런 경우는 소금, 간장 등을 예를 들어 볼 수 있어요. 자, 우선 수의 소득 탄력성에 대한 내용이고, 자, 세 번째는 수요의 교차 탄력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요의 교차 탄력성. 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인데, 여러분 차도가 두 개 있으면 교차로가 생기잖아요. 그렇듯이 상품도 두 개 나와야 돼요. 교차 탄력성은요, 상품이 두 개 나옵니다. A 상품, B 상품 이렇게 두 개 나와요. 자, 이때 분모는 자극을 주는 가격은 분모고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은 분자로 들어와요. 그러면 A 상품의 가격의 변화율, A 상품의 가격의 변화율에 대해서 B 상품의 수요량의 변화율이 어떻게 되는가, 요걸 보는 것을 말하죠. 자, 관련해서 계산 문제, 또 이 수요의 우리가 교차 탄력성의 계산 문제가 17회 시험에 또 한번 출제했어요. 계산 문제는 바로 요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말로서 이제 또 출제를 해야 되는데 요걸 출제를 했었죠. 자, 예를 들게요. 자, 여러분 커피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커피 가격이 오르면 홍차 시장에서 홍차 가격은 변화가 없지만은 커피 가격이 오른 것만큼 홍차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해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커피 소비를 줄이면서 홍차 수요량을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플러스는 0보다 크죠. 이때 커피와 홍차 두 상품 간의 관계는 무슨 관계? 대체제 관계. 대체제 관계. 22회 시험, 24회 시험, 또 작년 26회 시험에 또 출제했어요. 작년 시험. 그럼 작년 시험은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커피 가격이 10% 올랐을 때 홍차 수요량은 예를 들어서 5% 뭐 했다? 증가를 했다. 그럼 얼마? 10% 5%니까 얼마? 2분의 1. 2분의 1은 0.59. 그럼 커피 홍차 무슨 관계? 대체제. 작년에 출제된 문제. 기본 개념 이해하는가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죠. 그럼 커피 가격이 오르면 우리가 커피 가격이 오르면 수의 법칙에 따라 커피 수요량은 줄어드는데, 그럼 같이 넣어 마시는 뭐죠? 같이 넣어 마시는 프림 수요량도 줄어들어요. 이렇게 화살표가 반대로 변동하면 경제이론에서 뭐죠? 마이너스인데 이때 커피
커피, 프림의 관계는 서로 어떤 관계? 보완제. 네? 그래서 대체제, 보완제 24회 둘 다 같이 묶어서 또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었죠. 작년에 교차 탄력성 나왔으니까 올해는 제가 보기에는 올해 시험은 소득 가격 이쪽에서 출제하지 않을까. 특히 뭐 계산 문제 주의해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커피 가격이 올라도 자동차 수요량은 변화가 없어요. 그럼 커피, 자동차는 각각 독립적인 상품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시험 문제 수의 소득 탄력성이 지문에 나오면은 정상제, 열등제가 떠올라야 되고, 수의 교차 탄력성이 시험에 나오면은 대체제, 보완제가 떠올라야 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올해 시험은 가격, 소득이 좀 중요해요. 좀 확인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이제 관련해서 64페이지에 8번 문제 하나 봅니다. 자, 여러분 X지역의 오피스텔 임대료가 10% 상승하고 오피스텔 임차 수요가 15% 감소하자 이 지역에 있어서의 소형 아파트 임차 수요가 5% 증가했다. X지역의 소형 아파트 임차 수요의 교차 탄력성. 그럼 교차 탄력성 얼마? 아까 교차 탄력성 얼마? 2는 지금 소형 아파트죠. 뭐죠?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 수요가 몇 프로? 오피스텔 수요가 10%잖아요. 여기 A 상품이 뭐가 주어졌어? A 상품이 오피스텔이고 뭐죠? 여기는 B 상품은 뭐죠? 소형 아파트. 상품 다른 게 나와야지. 그래서 소형 아파트 임차 수요가 몇 프로 증가했다? 5% 증가했지. 그럼 10% 5%니까 2분의 1 0.5죠. 0.5는 0보다 크죠. 0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서로 어떤 관계? 대체제. 그래서 0.5 대체제. 정답. 4번이 정답. 기본 개념을 묻는 거죠. 요 8번 문제가 작년도 출제된 문제. 26회. 그러니까 함정 들어간 게 있죠. 그게 오피스텔 임차 수요가 나오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는 가격 탄력성이에요. 여러분, 예? 자, 오피스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 오피스텔 가격이 몇 프로? 10% 상승하자. 몇 프로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네? 오피스텔 가격이 10% 상승하고 임차 수요는 몇 프로? 15%. 오피스텔 수요는 줄어들었잖아요. 요거는 뭐죠? 가격 탄력성이야. 그럼 10분의, 그러니까 2분의 3이니까 1.5죠? 1.5. 그러니까 오피스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5예요. 그러니까 1.5는 1보다 크니까 무슨 상품? 탄력적인 상품. 오피스텔은 탄력적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함정 넣은 거예요. 오피스텔. 요거는 오피스텔 수요의 가격 탄력성 1보다 크고 탄력적이다. 그 얘기입니다. 문제 낼 건 많거든요. 자, 7번 봅니다. A 부동산 가격이 5% 상승합니다. A 부동산. 자, A를 커피로 생각하면 돼요. 자, 커피 가격이 5% 상승할 때 B는 홍차 생각합니다. 홍차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홍차 수요는 10% 증가합니다. 그럼 A와 B 관계는 무슨 상품? 대체제죠. 자, 근데 A 커피 가격이 5% 상승하면은 수요 법칙에 따라 커피 수요량은 감소하는데 C 프림입니다. 프림 수요도 같이 5% 감소하고 있어요. 그럼 A, C는 커피 프림의 관계 무슨 관계? 보완제. 1번 정답입니다. 상품 놓고 생각하면 돼요. 항상 상품 놓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24회 시험에 그 문제가 또 출제했죠. 여러분 거기 7번 문제는 24회 시험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기본 개념을 묻는 내용이죠. 자, 65페이지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으로 갑니다. 공급의 또 가격 탄력성. 자, 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또 이 P가 되겠죠. 자, 가격 탄력성인데 또 자극을 주는 가격은 다시 분모로 가죠. 자, 그래서 자극을 주는 가격은 분모, 반응을 나타내는
반응을 나타내는 공급량은 분자. 그래서 이 가격의 변화율. 자, 가격이 1% 변했을 때 공급량이 몇 프로 변하느냐. 자, 가격이 1% 변했을 때 공급량이 몇 프로 변하는가 측정하는 지표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인데, 자, 여러분이 수요와 마찬가지거든요. 자,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여러분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뭐가 돼? 수요와 마찬가지로 뭐죠? 비탄력적이라고 보면 돼. 또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하면 뭐죠? 수요와 마찬가지로 또 뭐? 탄력적. 그리고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면 완전 비탄력적. 공급 곡선이 수평선이면 완전 탄력적. 수요와 똑같아요. 하나만 좀 달라. 뭐가 다르냐? 여기 있거든요. 하나만 다른 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와요. 이렇게 공급 곡선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오면 이것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인 뭐죠? 단위 탄력적이다. 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오면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인 단위 탄력적이 된다는 거. 자, 65페이지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있어서의 결정 요인이 나오죠. 자, 우선은 생산량과 관련해서, 자, 여러분이 생산량이 증가를 할 때 생산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품은 이윤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탄력적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기술 수준의 향상이 빠른 상품은 기술 수준 향상이 느린 상품에 비해서 공급이 빨라지기 때문에 뭐가 돼? 탄력적인 상품. 자, 그리고 그래서 단기, 여러분 재화의 공급량을 측정하는 기간에 있어서 단기보다는 장기로 가면 갈수록 공급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탄력적. 자, 그런데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면 공급량이 늦어져요. 늦어지니까 비탄력적. 하여튼 공급량이 빨라지면 탄력적인데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공급량은 뭐다? 늦어지니까 비탄력적. 그런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66페이지에 균형 가격. 자, 가격이 나오고요. 자, 이때 요것은 우리가 거래량, 이제 수요량과 공급량이 다 나오거든요.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합니다.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다 나오면요, 거래량인데 이 거래량을 우리는 수요량과 공급량을 줄여서 수급량이라고 해요. 수요량과 공급량을 줄여서 수급량. 자, 가격이 상당히 높다. 자, 여러분 이렇게 P0, 가격이 상당히 높은 P0 수준에 있을 때는 가격이 비싸거든요. 비싸니까 소비자들은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 비싸니까 몇 개? 5개를 소비하는데, 생산자 입장에서는 비싸니까 수익성이 높아지니까 공급량을 100개를 했어요. 그럼 100개에서 수요량 5개를 빼니까 얼마만큼? 95개만큼 공급량이 더 많죠. 이 크기를 우리 뭐죠? 우리 전문용어로 초과 공급 또는 초과 공급량이죠. 공급량이 뭐가 돼? 초과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초과 공급 또는 초과 공급량인데, 이 초과 공급량 수준에서 이 수요량은 몇 개죠? 5개고 공급량은 몇 개? 100개죠. 그러면은 이때 수요량에 비해서 공급량이 이렇게 많아요. 이런 상태가 초과 공급인데, 자, 초과 공급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재고입니다. 이 재고를 없애주기 위해서 이 공급자 간의 경쟁을 벌이게 돼요. 경쟁을 벌이게 되면은 가격은 하락을 하죠. 그래서 초과 공급일 때는 가격이 하락을 해요. 그럼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그러면 가격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P1 낮은 수준에 있을 때는 생산성이 어떻게 돼요? 생산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공급량은 5개만 해. 근데 싸니까 소비자들은 얼마? 우리가 120개를 소비해요. 하고자 해요. 그러면은 수요량은 120개고 공급량은 5개밖에 없으니까 뭐가 많아요? 이 차이만큼 수요량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초과 수요 또는 초과 수요량, 수요량이 초과된 것을 말하는데, 문제는 이 수요량이 지금 120개인데 공급량은 얼마만 공급하고 있어요? 5개. 그러니까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상태를 초과 수요라고 합니다. 자, 이때는 적은 양의 상품 5개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누가? 상품을 소비하고자 하는 수요자 간의 경쟁에서 우리는 가격은 뭐한다? 상승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초과 공급일 때는 가격이 하락을 하고 초과 수요일 때는 가격이 상승한다. 이 지문 20회 시험에 출제된 지문. 자, 그러면은 초과 수요일 때는 이렇게 가격이 오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초과 공급일 때는 가격이 하락을 하고 초과 수요일 때는 가격이 오릅니다.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의 조정 과정을 통해서 수요와 공급 곡선이 뭐 하는 점? 교차. 이 교차하는 점에서 우리는 교차하는 점에서 균형, 이퀄리브리엄, 약어로 이퀄리브리엄, 이것을 우리는 균형이라고 해요. 수요와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균형이 달성되는데, 여러분 균형에 도달하면요, 외부에서 수요와 공급에 충격을 주지 않은 이 균형 상태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이 균형 상태에서 형성되는 가격 P1을 뭐냐? 이 균형 상태에서 형성되는 가격, 이 P1을 우리는 균형 상태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라는 의미에서 균형 가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또 시장에서 이 초과 공급과 초과 수요를 없애준다. 청산, 없애주는 가격이라는 의미에서 시장 청산 가격, 줄여서 시장 가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같은 용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균형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과 공급량, 자, 여러분 수요량도 몇 개? 50개, 공급량도 50개 된다는 얘기인데, 이 균형 상태에서의 수요량과 공급량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Q2를 균형 거래량 또는 균형 수급량, 균형 거래량 또는 균형 수급량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균형 거래량, 이 수급량에서의 수요량은 QD가 되겠고, 공급량은 QS가 되는데,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같다 얘기죠. 자, 균형 거래량 수준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은 이렇게 같다. 이걸 이용한 문제를 여러분 시험에 많이 출제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작년 시험에도 요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작년도 계산 문제 나왔을 때. 그래서 여러분 요거 균형이란 말이 나오면요, 여러분 균형 가격이나 균형 거래량 구하라. 하여튼 균형이 뜨면은 뭐가? 수요량과 공급량은 뭐다? 같다. 요걸 항상 명심해야 돼요. 균형이 뜨면 수요량과 공급량은 같다. 그럼 같으면 어떻게 돼? 여러분 균형이 뜨면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으니까 뭐도 없어.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으면 초과 공급도 없고 초과 수요도 없지. 여러분 균형 상태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으니까 초과 수요도 없고 초과 공급도 없죠. 자, 여러분 이 수식을 이용한 문제 많이 내거든요. 20회 시험에 출제된 문제 하나 봅니다. 67페이지에 9번 문제 한번 봅니다. 자, 다음 사무실 수요 및 공급표에서 균형 임대료와 균형 거래량 20회 시험에 우리가 출제된 문제인데, 자, 그림에서 보세요. 균형 거래량 구할 때는 뭐야? 항상 수요량과 공급량 같은데 표에서 수요량 공급량 같은 걸 찾아보세요. 찾아봤더니 80, 80이야. 그럼 균형 거래량은 80이고 80 맨 왼쪽 보세요. 왼쪽 얼마? 6만 원. 그게 바로 균형 임대료야. 그러니까 정답 2번. 요걸 묻는 거죠.
균형이 너무 해도 수요량 공급량 같다. 네, 20회 시험에 출제됐을 때 그래서 틀린 부분이 많아요. 요 내용이. 균형 가격의 결정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럼 시험 문제는 요 원리를 알고 원래 7회 시험은 요것을 여러분 이해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 바로 어디? 균형점의 이동. 67페이지 보시면은 밑에 균형점의 이동해서 이제 나오는데 요 관련된 내용에서 여러분 출제를 또 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은 중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잠시 쉬고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